안녕하세요, 아님들. 데비스 키친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요리를 좋아하고 수준 이상으로 즐기고 홈파티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살림을 굉장히 잘한다고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요리를 좋아해서 자주 하는 것과 살림을 잘하는 거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 아시죠? 저는 늘 바빠가지고 살림을 잘한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요리를 아무리 좋아해도 늦게 퇴근한다거나 그러면은 배달 음식을 즐겨 먹곤 하는데요. 얼마 전에 앤디쌤이랑 족발을 시켜 먹고 나서 그 남아있는 걸로 그 다음날 제가 완전히 변신을 해서 굉장히 맛있게 먹으면서 앤디쌤이 그러는 거예요. 배달 음식 남은 거를 이렇게 심폐소생하듯이 맛있게 변신시키는 이런 것도 꿀팁이니까 한번 컨텐츠 만들어 보는 건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오늘 컨텐츠는 배달 음식 심폐소생술 이렇게 제목을 한번 붙여보고 3가지 꿀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아까 그 족발 얘기 나왔으니까 족발을 그래서 실제로 어제 시켜 먹고 남았어요. 한입 사이즈 정도로 손질을 해가지고 그냥 진짜 이렇게 해서 랩 씌워서 냉장고 넣어놓거든요. 근데 그대로 가지고 왔고요. 제가 어떻게 변신을 했냐면 오향장육의 맛을 좀 생각을 했어요. 달짝지근한 간장과 향신채들 향이 우러나는 재료 소개를 해드리자면 양파, 마늘, 생강 같은 향신채가 들어가고 물론 대파도 들어가고요. 깻잎은 여기에서 쌈 싸 먹으라고 보내준 건데 좀 남아있어서 마지막에 토핑을 해볼까 해요. 생강이든 마늘이든 양파든 간장에 살짝 졸일 때도 감칠맛이 굉장히 잘 올라오기 때문에 특히 생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맛있게 드시고 싶으시면 이 생강은 꼭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재료를 한번 썰어 볼게요. 사실 너무 많은 품을 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써는 대로 바로 여기 웍에다가 한번 넣어 볼게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양파는 한 반 개 정도 썰어서 그냥 채 썰어 주시면 돼요. 그냥 다 넣어줄게요. 족발과 함께 온 이 편마늘 아까우니까 그냥 안 먹어서 남았거든요. 그냥 다 넣을게요. 마늘이랑 생강은 많이 들어갈수록 좋거든요. 그리고 고기와 함께 씹어 먹는 맛이 좋아서 아마도 한 10개 분량 정도 들어간 것 같고, 생강은요 드시면 되게 맛있거든요. 너무 크면은 입에 들어갔을 때 약간 질기거나 더 매운맛이 날 것 같아서 가는 채로 썰어줄게요. 이거는 오래 우리가 익힐 게 아니기 때문에 한 2mm 정도 두께? 생선조림에도 들어가면 굉장히 맛있고요. 맛을 고급스럽게 만들어주거든요. 듬뿍. 저는 좀 많이 넣을 건데 생강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색깔과 약간의 매콤함을 위해서 홍고추, 길고 어슷하게. 매콤한 거 좋아하시면 이 시점에 청양고추를 같이 넣으셔도 좋아요. 그 다음에 대파는 흰 부분. 대파는 쫑쫑 썬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썰어줄게요. 자, 대파는 길쭉길쭉하게 썰어서, 사실 이 모든 게 음식에 넣으면 굉장히 향이 좋아지는 아이들이잖아요. 많이 넣으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 고기 양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야채가 들어갔는데 이거 소스 남으시면 이거를 또 드셔도 돼서 계속 무한 리필로. 반컵 계량컵인데요. 미림과 간장을 반반을 넣을 거예요. 맛술이라고 하잖아요. 알코올 성분과 그 당분이 들어있어서 설탕을 따로 넣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간장도. 자, 불을 약하게 켜서 향을 한번 끌어올려 볼게요. 지난번에 일본식 계란 요리 알려드렸을 때 간장은 뭐 넣냐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국간장이 우리나라 메주 있죠. 콩을 발효시켜서 메주를 만들고 물을 넣어서 숙성한 거가 간장이잖아요. 그래서 국간장은 색깔이 옅은 대신에 염도가 좀 높고 그래서 국 간을 맞출 때 좋은데, 국간장으로만 간을 하면 좀 맛이 쿰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넣으시고 나중에 소금 간을 하는 게 좀 맑은 국 끓이시는데 좋고요. 보통 양조간장, 진간장이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데 이 두 가지의 큰 차이가 뭐냐면, 양조간장은 콩하고 밀을 같이 발효시켜서 만든 간장이에요. 양조간장에 또
서로 다른 간장을 믹스를 해서 만든 게 진간장이에요. 이 두 가지의 큰 차이는 뭐냐면 양조간장은 생으로 먹는 거, 샐러드 소스나 무침 그대로 찍어 먹거나 이럴 때 쓰시면 되고, 진간장은 익혀서 먹는 거, 조림, 볶음, 찜 이런 거에 다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집에서는 이 진간장 하나만 놓고 쓰거든요. 진간장은 그냥 찍어 먹기에도 좋고 익혀 먹기에도 좋은데, 양조간장은 익혔을 때 향이 다 날아간다고 해요. 그래서 그 차이점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얘기하는 사이에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어요. 여기에 남은 족발을 투하해서 살짝 졸여주듯이 가볍게 졸여줄 거예요. 이때 오래 졸일 게 아니고 여기 향신채들의 향도 같이 드실 거기 때문에 살짝 따뜻해진다는 느낌으로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제가 아까 미림하고 진간장을 1대1로 넣었는데요. 이렇게 간을 보시고 단맛이 조금 더 필요하다 그러면 올리고당이라던가 꿀이라던가 물엿이라던가 코팅이 돼서 반짝반짝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단맛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저는 꿀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요리할 때는 저는 동서벌꿀 좋아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오향장육 같은 맛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연상이 되시죠? 벌써 다 됐어요. 한번 플레이팅을 해가지고 드셔볼게요. 큰 덩어리는 좀 먼저 좀 얹어주고, 얘를 이제 토핑을 할 거, 깻잎도 배달 음식에 따라오잖아요. 채를 썰 건데 이제 쉽게 써실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돌돌돌 말아요. 이렇게 썰어주시면 이게 이제 깻잎 채가 되잖아요. 이 깻잎 채를 얹어주면은 같이 향긋하게 드실 수 있어요. 어이없이 쉽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 마늘, 고추, 파, 양파 정도는 항상 냉장고에 있으실 것 같고 생강만 꼭 사셔가지고 한번 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드셔보시죠. 아예 다른 음식이 되는데요? 그죠? 이거를 만들려고 족발을 시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부러 남겨. 또 이거 먹으면서 또 와인 한 잔이나 맥주 한 캔을 또 가져오게 된다는. 자, 두 번째 남은 배달 음식은 뭘까요? 저희도 약간 그 초딩 같은 입맛을 좀 가지고 있어서 떡튀순도 잘 시켜 먹거든요. 근데 저희 동네에서 맛있는 이제 떡볶이 집에서 떡볶이, 순대, 튀김, 어묵 이렇게 하고 나면은 순대는 1인분이 조금 남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순대를 심폐소생한 게 더 맛있어서 순대를 일부러 남기고 떡볶이랑 다른 것들을 더 먼저 다 먹어버린답니다. 요만큼만 뜯어가지고, 순대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뭐 고급 순대, 찹쌀 순대 이런 것도 좋지만 그냥 정말 평범한 당면 순대를 어떻게 제가 환생시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올리브 오일에 굽는 거예요. 소금, 후추 뿌려가지고. 자, 이제 팬이 좀 달아오르면 이걸 넣을 텐데, 대부분이 당면이잖아요. 그래서 이 당면이 약간 투명해지면서 바깥은 바삭바삭해지고 고소한 맛이 들어와서 이 순대를 구우면 도대체 뭔 맛일까 막 이렇게 의아하시겠지만 한번 해보시면 압니다. 팬이 달궈지면 올리브 오일을 뿌려주고요. 그냥 우르르 다 부어줍니다. 앞뒤로 노릇하게 굽는다고 생각하시고 부어주시면, 이게 약간 통통 튀어오를 수 있어서 불을 너무 세지 않게 해줄게요. 올리브오일 좀 넉넉하게 두셔도 돼요. 소금은 조금 밑간 차원에서 이렇게 좀 뿌려주셔도 좋아요. 저는 말돈 소금 사용하고요. 앞뒤로 약간 튀겨지듯이 여기 약간 노릇노릇해지는 거 보이세요? 이게 엄청난 또 식감을 주는 거기 때문에 조금 약한 불로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2로 낮췄어요. 처음에만 달궈 놓고. 사실 음식이 만들어지는 원리로만 보자면 순대는 뭐랑 같겠어요? 소세지랑 같은 거예요. 실제로 소세지도 돼지 창자에다가 고기와 허브 반죽들 이런 거 해가지고 꾸역꾸역 넣어가지고 먹는 거잖아요. 이거를 그냥 한국의 소세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당면 반죽을 해서 순대를 만들 때 오일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기름보다는 올리브 오일을 쓰시는 게 풍미도 좋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건강한 느낌으로 노릇노릇 여기 바삭바삭하게 된 거 보이시죠? 네, 굉장히 맛있어요. 이거 드시면
이렇게 찔러봤을 때 속이 좀 말랑말랑하다 그러면은 이제 정말 다 된 거거든요. 귀찮지만 않으면 금방 받았을 때도 이렇게 해먹는 경우가 있어서. 근데 이게 묘하게 소세지처럼 레드와인이랑 되게 잘 어울려요. 막걸리랑도 어울리고. 이것만 먹으면 좀 feel guilty 하니까 가장 잘 어울리는 채소가 얘가 고소한 맛이기 때문에 약간 쌉싸래한 맛을 주기 위해서 베이비 루꼴라가 진짜 잘 어울리더라고요. 자, 이렇게 플레이팅을 했으면 저의 데비마마 후추 솔솔 뿌려주시고, 사실 이 후추만 뿌려도 그냥 순대하고 이제 다른 풍미가 돌겠죠. 그리고 말돈 소금 조금 더 찍어 먹는 것보다 그냥 우리 왜 스테이크 같은 거 먹을 때 소금 뿌려서 먹듯이 위에 올리브 오일 한 바퀴 더 뿌려주시는데, 조금 더 나는 멋을 내겠다 그러면은 화이트 트러플 올리브 오일을 뿌려주면은 이거는 내가 무슨 샤키테리 와 있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굽는 건 굽고 마지막 뿌려주는 거는 화이트 트러플 올리브 오일을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뭐 없으시면 그냥 올리브 오일만 하셔도 프레시한 맛이 굉장히 좋고요. 끝! 한남동 쪽에 있는 네, 작은 작은 카페가 금호동 와인바 이런데 한 21,000원 이렇게 나 내줄 것 같은. 뭔지 알겠죠? 너무 맛있는데요? 게다가 루꼴라 한 입 드셔보세요. 입안에서 별이 왔다 갔다. 토마토 살짝 묵은지처럼 만들려면은 우세펜이 좋은 거예요? 아무 펜에 해도 돼요. 그냥 코팅펜 하면 더 좋아요. 더 편하죠. 써주세요. 나온 거 넘어갈 때까지. 지금 세 번째는 바로 김밥인데요. 제가 김밥 러버인 거 이제 다들 아시죠? 다양한 방법으로 뭐 싸먹는 거 좋아하지만 쌀 수 있을 시간이 안 될 때는 배달시켜서도 김밥을 정말 자주 먹어요. 김밥이 애매하게 남았을 때 남은 거가 요만큼 있어가지고 얘를 되살리는 방법은 아마 이거 조금 알려졌을 수도 있는데, 제가 김밥만큼 좋아하는 게 또 전이거든요. 김밥으로 전을 한번 부쳐보려고 합니다. 계란 풀어가지고 그냥 담가서 부쳐도 너무 맛있는데, 저는 오늘 깻잎에도 한번 싸가지고 약간 깻잎 전처럼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계란을 잘 풀어주시고, 김밥에 워낙 간이 많이 돼 있으니까 여기는 간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깻잎을 하나, 매끈한 면이 있고 안쪽에 인맥이 살아있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중간에 김밥을 딱 놓고 깻잎 전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여기 약간 해결이 안 되는 애들은 여기 밑으로 살짝 넣으시고 이렇게 올려서 엎어 놓으시면 모양이 조금 그래도 잡혀 있어요. 이렇게 하고, 근데 뭐 여기 잘 붙으려면은 뭐 밀가루를 붙이거나 할 수도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나 해서 남은 걸로 뭘 이렇게까지 하냐고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좀 음식 버리는 거 되게 아깝고 싫은 데다가 어차피 시켜 먹고 남은 음식인데 약간의 뭐 노력으로 독특하고 맛있게 먹으면 좋잖아요. 이렇게 하고 나머지 4개는 그냥 한번 부쳐보겠습니다. 여러분 스텐팬 달구는 거 아시죠? 이렇게 열이 올라온다 싶으면 물을 한 방울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이렇게 알맹이가 이렇게 또르르 굴러갈 때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이때 기름을 두르고요. 이러면은 팬에 알아서 기름이 쫙 퍼져요. 이렇게 한번 쫙 돌려주면은 이 코팅이 되는 느낌이 있고요. 이 과정을 잘 겪으셔야만 들러붙지 않고 스텐팬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냥 전하는 것보다 쉬운 게 밀가루 뭐 이런 거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이 깻잎 묻은 것도 펼쳐질까봐 요 접힌 부분을 아래로 해서 이렇게 하면은 얘가 처음에 굳으면서 조금 더 안정감 있게 붙을 거예요. 이때 조금 더 계란물을 촉촉하게 입히시겠다고 생각하시면 뒤집기 전에 이렇게 한 번씩 계란물을 좀 더 위에 보충해 주시면 좀 더 촉촉하게 드실 수 있고,
잔치집 온 것 같죠, 냄새가. 근데 제가 아까우니까 냉동실에 넣었다가 해동해서도 먹어봤는데 그러니까 정말 맛이 없더라고요. 차라리 락앤락 같은 데 넣어서 공기가 닿지 않게 해서 냉장 보관하셨다가 이틀 내에 이렇게 지져 드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완성됐을 것 같아요. 완성. 깻잎부터. 제가 김밥집에 가서도 항상 이렇게 보거든요. 주문하고 기대 많은 거. 근데 참치를 마요네즈에 간을 하니까 이게 너무 눅눅해질까봐 깻잎을 깔고 그것만 말아서 하시더라고요. 명절 음식 같아요. 자, 이렇게 흔히 시켜 먹는 배달 음식을 가지고 조금의 노력을 곁들여서 완전히 새로운 음식으로 탄생하게 만드는 꿀팁 3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나요? 우리 PD님은 이거 해 먹으려고 족발 남길 것 같아요. 순대는 사자마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팁을 염두에 두시고 남은 배달 음식이더라도 버리지 마시고 재탄생시켜서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유용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 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